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일산시장으로 닭을 사러 나온 김철희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신임 총리도 내정이 되셨으니까 이 국민 화합형으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될 때예요. 이제 여러 갈래 찢어지지 말고 좌우 나누지 말고 이 어려울수록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게끔 정부를 믿고 이번만큼은 하나가 돼서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 또한 확실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부정부패 없는 아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총리 내정되시는 분께서는 지금 공무원 부정부패 간피야 해피야 요새 그런 말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솔선수범해서 청렴결백하게 저 바닥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리 세월호 같은 참사도 없게끔 하시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도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일산시장에서 만난 김철희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로 힘겨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힘써주시고 관피아 해피아처럼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서 근절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오늘 신임 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총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5471님,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6400님께서는요. 소신이 확실한 분을 알고 있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는 말을 공감하게 하는 분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거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네, 조금 전 6시 30분경에 연평도 우리 초계암 인근에 북에서 포를 쐈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또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시즌 4승에 성공을 했네요. 예,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요,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지 24일 만에 복귀 전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오늘 오전에 그 뉴욕 매치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6이닝 동안 이 홈런 1개를 포함해서 9안타를 맞고 이 볼넷 1개를 내줬지만요. 네. 삼진을 9개나 잡으면서 2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다저스가 3대2로 앞선 7회 말 수비 때 마운드를 내려갔고요. 다저스가 경기 4대3으로 이기면서 시즌 4승
홈런왕제를 따냈습니다. 6회에 캠벨에게 투런 홈런 맞으면서 올 시즌에 그 33과 3분의 2이닝 동안 이어오던 원정 무실점 기록이 조금 아쉽게 깨지긴 했지만 오늘 투구는 뭐 나무랄 데가 없었고요. 현재 언론인 LA 타임스는 류현진이 그 부상자 명단으로 팀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잘 던졌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뭐 1회부터 뭐 작정한 듯이 아주 삼진을 뭐 잡는 뭐 그런 장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시즌 평균 자책점은 3.00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인터뷰에서는 통증 없이 던진 것에 만족한다고 했고요. 6회에 홈런 맞았을 때는 포수가 낸 의견 대신 내 의견으로 공을 던졌는데 다음부터는 포수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엽 선수 소식도 알려주시죠. 홈런을 2개씩이나 쳤네요. 네, 삼성의 프로야구 삼성 이승엽 선수가요. 어제 그 포항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이 롯데 에이스 장원준을 상대로 2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네. 4회에 솔로포, 5회에는 이 우타자 박성민을 거르고 이 자신을 선택한 장원준을 상대로 아주 보란듯이 5월 3점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승엽 선수가 이전 타석에서도 홈런을 쳤는데도 이 박성민을 거르고 나하고 상대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좌투수한테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꼭 안타나 홈런 치고 싶었다. 이런 뭐 좀 안 어울리게 독한 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승엽 선수 스스로도 나는 이제 홈런 타자가 아니라 옛날 홈런 타자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인데요. 네. 사실 이승엽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 한국 무대 복귀한 첫 시즌에는 좀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이유가 이 좌투수한테 굉장히 약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좌투수 상대로 홈런이 한 개도 없었지만 올 시즌에는 좌투수 공략 성공을 했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좌완 장원준 선수 상대로 이제 홈런 2개나 친 것도 그렇고 현재 올 시즌에 오른손 투수보다 왼손 투수 상대로 타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삼성에 이승엽까지 부활하면서 더 탄력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승엽의 부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해가 길어지면서 아직도 하늘은 그리 어둡지 않지만 퇴근길 교통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고요. 강남대로는 신사역과 양재역 사이로 양방향 차가 많아서 답답합니다. 종로는 흥인지문에서 신설동역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도 신설동에서 동묘와 종로 3가에서 일가 쪽으로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차가 많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 서 있고요. 이전으로는 퇴근길 교통량도 꾸준해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반대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그래도 교통량이 좀 줄어가고 있긴 한데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과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를 지나 올림픽대교 쪽으로 전반적으로 차가 많은 상황이고요.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성수대교에서 영희 상류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연평도 속보입니다. 북에서 발사한 우리 초계함을 향해서 쏜 포탄은 NLL을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NLL 이북으로 2발의 맞대응 사격을 했고요. 현재 연평도 주민 772여 명이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정면 인터뷰, 세월호 일반인 피해 가족 모임의 총무 이정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월호 사고 일반인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며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석 총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참사로 인해서 가슴이 많이 아프셨죠? 그렇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오늘 그 모임 기자회견 하신 모임은 일반인 피해자 가족 모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아서 단원고 피해자 학생들 그 모임 가족 모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 피해자 가족 모임이시죠?
예. 네. 전부 몇 분이나 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피해자 중에서 일단은 희생자 기준이나 혹은 희생자와 실종자 수가 지금 전체가 42분 정도 되시고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실종이 못 되신 구조가 못 되신 분들이 6분 정도 되시고요. 아, 그렇군요. 전에도 저희 프로에서 일반인 피해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을 좀 덜 받고 계신 점에 관해서 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좀 뒤늦게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대책위원회라는 게 자체가 늦어진 건 아니시고요. 아, 예. 사고 당일날부터 이제 진도하고 평목항 현장에서 학생체육 대표단, 뭐 일반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셔가지고 기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특정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하. 저희가 개개인의 명단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일반인 피해자분은 가족의 입장에서 정부하고 소통하거나 이런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려움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16일 날 이제 청와대 요청에서 이제 육아가족분들 면담을 하신 게 있으셨는데 예. 그때 저희들한테 뭐 일반인 유가족들이 뭐 그때 연락을 받지도 못했거니와 아, 예. 그리고 소통이 원활할 수 못하다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학생 측 대표단들과 면담을 했지 일반인 대단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배제됐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 네. 그 밑에 과연 각계 뭐 정부 부처나 이런 분들이 저희하고 소통이 원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거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면담 때도 초청을 받지 못하셨군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로 생각이 돼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특별한 건 없으신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밝혔던 내용 중에서는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정부로부터 일단은 배제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고 하자면은 무슨 뭐 사고 대책 후에 무슨 저희들한테 이제 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네. 뭐 저희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제 기준에서 입장에서는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를요. 예, 네. 요점만 좀 간단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아들으시기가 좋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전체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예. 저희가 지금 그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중요한 부분. 예. 첫 번째 내용 중에서 하나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뭐 사고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사후에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첫 번째가 제일 배제가 대부분 그 분들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 즉 이제 그 유가족들을 위한 모든 시스템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예. 안산에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일반인 유가족들은 지역 상관없이 안산을 가서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지원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우리 뭐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쪽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만약에 뭐 심리 치료를 받거나 뭐 트라우마 센터를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거나 그러려고 가정을 하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저 또한 뭐 심리 치료나 이런 거를 받고 싶어도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연결을 해서 또 저한테까지 뭐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쪽도 뭐 저 또한 뭐 심리 치료나 이런 거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심리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보고하고 어쩌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병원을 가겠다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그분들이 다 조치를 취해놓고 저희가 그냥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 서울에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결국은 일반인 분들은 그 안산을 가거나 네. 아니면은 각 지역에 가까운 곳을 이제 뭐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혀 배려가 없었네요. 지금까지도 이 정부 네. 당국에서는. 예, 예. 네. 아, 참 면목이 없네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상황이다. 저도 이제 처음 알아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제 추모공원에서도 네. 학생들과 이제 교사만 모시고 이렇게 그 기획안이 나와 있는데 예. 거기에는 일반인이나 뭐 승무원 희생자들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아, 예. 그 안산에 세운다고 하는 추모공원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일반인 분들 전국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들어보거나 묻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예. 그럼 자구세척본부라는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사람들은? 글쎄요, 저희들에게 답답할 뿐인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안행부 안행부 국장하고 오늘 뭐 예. 짧은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일단 뭐 기자회견 내용에서 뭐 정부 관계자의 뭐 발언 내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안행부 이제 정부 관계자 발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진위 확인해 주신다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이나 이런 뭐 사고에 대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두 분 정도가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발언 확인해 준다는 게 어떤 정부 관계자의 어떤 발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뭐 세월호 추모 관련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이제 뭐 배제가 되는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뭐 저희가 배제가 됐는지 혹은 네.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야 또, 그런 소리들을 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찍 다, 그런 정도는 챙겨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네, 용기 가지시고요. 예. 네.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즉각 조치를 하겠죠. 즉각 조치 안 하면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어렵게 응해주셔서. 예. 네. 네, 세월호 일반인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 이정석 총무와 함께 했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4년마다 전 세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K5도 출시 4주년. 그럼 뭐 특별한 거 없나? 있다. K5 출시 4주년 기념 1.4% 할부 프로모션.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과 성능 모두가 누리시라고. K5 할부 금리가 1.4%. 1588-5330 또는 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일반형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자만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연평도 포격 관련 속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6시쯤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NLL을 넘겨 우리 유도탄 고속함 쪽으로 2방 사격을 가했고요. 우리 군은 NLL 이북으로 2발 맞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6시 34분경 연평도에 사이렌이 울렸고요. 지금 현재 주민 약 780명 정도가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오늘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총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정기 구독권을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라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라. 네, 북한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 들으셨죠? 네. 네,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해군 함정이 예. 그게 초계정이라고 나오는데 예. 초계함인지 고속정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연평도 인근에서 작전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다가 예. 북한의 해안포가 발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군 함정이 명중을 당한 것은 아니고 예. 우리 해군 함정 인근에 북한의 포탄이 2발이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설은 북한의 어떤 그 경비정이 예. NLL 이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우리 해군 함정에서 경고 사격을 한 거예요. 예. 했더니 그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예. 해군 함정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예. 하나는 이제 우리 어떤 그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해서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전자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해군 경비정이 우리 해군 군함이 경고 사격을 했고 예. 그 경고 사격에 대해서 북한의 해안포가 다시 불을 뿜은 거죠. 네. 그 상황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쪽에서도 2발을 쐈답니다. 네네. 예. 대응 사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 그 2발이 북한의 경비정이 넘어온 데 대한 최초 사격인지 아니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한 다시 대응의 사격인지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는 지금 5발을 우리 쪽에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5발로 5발을 쐈다는 거죠. 네네. 원래 그 3배 대응하겠다 이제 원래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한이 그저께 이제 우리 해군 경비정이 북한의 경비정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3일 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해군
남조선 해군 군함을 용서하지 않겠다. 네. 감히 중국 어선들이 횡행하는 해역에서 어떤 그 중국해 그 어선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우리 경비정에다가 포탄을 쏜 한국 해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 해군이 작전하는 그 어떤 함정도 우리의 사격권에 들어있다. 네. 이런 협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 협박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북한 경비정이 넘어온 것은 해안포 사격을 하기 위한 미끼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 시기에 왜 북한이 포격을 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신인균 대표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지금 이 이후의 상황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예. 우리 해군 군함이나 뭐 공군이나 여튼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북한의 해안포에 대해서 예. 원점 타격을 하게 되면 네. 다시 상황은 조금 더 크게 발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우리 해군 경비함이 또는 우리 해군 군함이 북한의 포탄을 명중당한 것은 아니고 예. 이를테면 북한도 경고 사격을 했고 우리도 예. 경고 사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만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시 확전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네. 북한도 사실은 확전을 하게 되면 손해는 북한이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NLL 상에서의 군사력이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손해는 북한이 보게 돼 있으니까 북한도 사실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누누이 그동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떤 조건이었죠? 우리 영토가 네. 북한의 포격에 맞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영토 또는 우리 해군 군함, 우리 어떤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경보 사격에 대해서 네.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사실은 관처사죠. 지금 이번 우리도 뭐 경보 사격 계속 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원점 타격까지 나갈 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경보 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 예. 이를테면 우리 군함이 명중을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 군함 인근에 포탄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은 뭐 국제법적으로 선제 공격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에게도 다 대피 방송을 할 정도까지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상황이 확전되어서 연평도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대피를 시킨 것이고 네.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로 포격을 할 어떤 그 징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지금 북한의 해안포가 네. 특히 북한 해군의 군함이 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해안포가 예. 우리 군함에게 포탄을 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포탄이 군함이 아니라 연평도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그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대피를 시킨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인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사무총장이시죠. 이광재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이 선거 개시일 아닙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날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며칠이랍니까? 13일 동안. 오늘부터 공식 13일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좀 요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란한다고 하는데 그 유세차 그저 안 들리겠다는 후보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보통 얘기하는 비정상이 정상화죠. 네. 이 선거는 축제라고 하지만 차분하게 정책 공약을 놓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저 춤추고 말이죠.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고 말이죠. 그거 진짜 싫던데. 예? 예. 하여튼 뭐 그것도 우리 선거 풍토를 좀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죠. 네. 예, 이 공약 가계부를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번에 제시할 총 공약은 몇 개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되고, 또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를 전체 물어봤습니다. 네. 선거운동 공식 개시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전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투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안타깝게 조금 대답 못한 후보들이 있고요. 이번 일요일까지는 다 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는 17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시군 이런 데는요? 지금은 이제 226군데인데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시도지사 후보가 61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또 유권자들이 집중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36명을 대상으로 지리사로 발송을 했고요. 17군데 예,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거기에 지금 61명, 61명이나 후보를 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출마했습니까? 61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6명에 대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핵심 공약이 뭔지. 핵심 공약. 예, 그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물어보는 공약 가계부.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갖고 나오고자 하는 총 공약은 몇 개인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한다고요? 아직 좀 시험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는 오는 일요일까지는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전도 안 한 채로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선거운동 때 율동하는 데 바쁘지 이런 시험 준비하는 데는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일요일까지는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거 진짜 우리나라 선거의 진면모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선거 공약도 준비 안 해가지고 출마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공식 시작한다는데.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네. 외국에는 길거리에서 율동하거나 하기 전에 공약을 먼저 준비하고요. 네. 또 공약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율동 같은 걸 하는 거지. 네. 시끄럽게 확성기를 틀고 다니거나 하는 선거 운동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거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5월 5일이었나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뭐 5대 공약인가 이런 게 올라간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별로 5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공시를 했는데요. 매니페스토 본부가 물어보다 그 후보자들에게 답변지를 보고 이게 왜 핵심 5대 공약, 10대 공약하고 좀 다르냐?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시를 한 공약들 내용하고 지난 5월 5일에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공약하고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이제 후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5개 공약이지 5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5개, 먼저 만들어졌던 5개 공약을 준 거지, 그게 핵심 공약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1, 2, 3, 4, 5번을 매겨놨지만, 1번이라고 돼 있는 게 1순위 공약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약 분석을 할 때 핵심 공약이라는 것을 특별히 따로 뽑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핵심 공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핵심 공약 중에서도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매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중앙선거관리 때 냈던 거는 엉터리다. 먼저 만들어졌던 공약을 그때까지 급하게 만들어진 거 그냥 우선 내놓은 거다.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후보별 5개 공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들이 좀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그 공약을 볼 때 그 핵심 공약 그리고 우선순위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봐야지 이제 변별력이 생기고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지도 볼 수 있고 실효성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60만 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자리를 100만 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4년 하면 동안 100만 개. 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만 개 일자리가 과연 가능할까? 또 이렇게 돼도 우리나라에서 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좀 비판들이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부도 이제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수보다는 어떤 질 좋은 일자리를 좀 마련할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안심주택 8만 호 공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SH공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8만 호를 서울시에 어디다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그 서울에는 송곳꽂을 땅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택지를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 방법이 없어서 이것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대표적인 두 개의 공약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거 참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을까요? 양쪽 후보 이 캠프에서? 이게 이제 일자리 공약을 보면
보통 이제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공약들을 나온 거를 시도지사 후보들 것만 다 더해도 약 한 200만 개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보다 몇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 후보들마다 다 그냥 뻥튀기 하듯이 그냥 많이 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 합치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진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관계된 것들만 다 더해도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택도 많이 여기도 나옵니다. 몇만 원, 저기도 몇만 원, 온 동네에서 또 몇만 원씩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나중에 합쳐놓고 보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나중에 심하게 내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좀 신중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어떻습니까? 인천은 일도 하고 부채도 줄이는 방안이 병립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두 후보 모두 유정복 후보와 송영길 후보 모두 일도 하고 부채도 줄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채 문제 뭐 두 후보 여기서 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는데요. 다 뭐 부채 뭐 자신 있게 줄이겠다고 그러던데. 근데 좀 살펴보면요.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는 GTS와 연계한 경전철의 지하화 이렇게 핵심 공약으로 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8조 8천억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집 5만 원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는 예산이 6조 8천억입니다. 공약 한 개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GTX 같은 이런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총생산의 나랏빚이 2.6배 정도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이 집행 대리가 굉장히 실현성이 낮고요. 공약의 부채를 자꾸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5만 원 공급들을 얘기하는 건 앞뒤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이게 그 인천 시민들이 판단해야 되는데요. 민선입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장을 뽑을 건지 부채를 줄이는 시장을 뽑을 건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부채를 줄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부채를 줄일 만한 현실적인 방안이냐 아니냐. 그걸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게 문제입니다. 부채를 줄이려면요. 사실은 많은 일을 벌리지 말아야 새로운 일을 재원이 들어가는 일들을 벌리지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그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약을 놓고 남경필 후보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또 남 후보의 보육정책 철학이 빈곤하다 이렇게 또 김진표 후보가 또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즘 이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이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이 도입된 것이 한 9년쯤 되나요? 지금? 9년 차. 9년 차 됐죠. 근데 전에는 그 논쟁하지 않던 내용들이 많이 조금씩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생이 이제 공약이니 정책이니 가지고 얘기하고 또 공약 하나 내놓으면 제 돈을 어디서 나서 할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 점에 있어서 매니페스토 운동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식의 이 네거티브 중심의 이런 선거 많이 하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후보들한테 제안 드리는 게 네거티브 하시려면 인격살인적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 정책 가지고 네거티브 하세요. 정책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 유권자들도 공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뽑기도 좋아요. 뭘 알고서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마 그게 그냥 예측이나 희망사항 정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논거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 시점마다 다음 선거 때 꼭 투표하겠냐 이런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꼭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하고 투표를 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그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응답자가 55.8%가 꼭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 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또 그 사전투표라고 해서 투표율이 이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좀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보통 그 예전에 사전투표율들을 늘리면 한 6% 늘어났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늘어났지 않더라도 희망 섞인 기대치 섞인 얘기로 하면 한 60%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돌파하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 사전선거가 날짜가 5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선거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이 선거 공보에 실린 공약들이 다
배포가 된 다음입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건데요. 네. 그 사전 선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보물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공보물 받아보기 신청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법도 좀 고쳐서 우리 선거 관행을 좀 대폭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아직도 이 선진국에 비해서 참 그 유치한 선거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좋은 선거가 되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매니페스토 실전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오늘 신임 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총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야의 혼란을 잠재울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참신한 인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대전화 뒷자리 1716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신동해, 작가 황순명, 강혜영, 그리고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